아마바둑열전 2부에서 보여드릴 대국은 제17회 조남철 국수배 전국 학생바둑대회 청소년부 결승전입니다. 청소년부 결승전에서는 김사우 선수와 고원준 선수가 만났는데요. 청소년부는 좀 연구생 수준의 바둑까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연구생의 실력이고요. 좋은 바둑을 둘 것 같아요. 또 결승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두 선수의 내용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의 대국 모습인데요. 모든 선수들이 다 진지하게 시합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이 선수들이 나중에 한국 바둑의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든든합니다. 네. 조남철 선생님이 굉장히 뿌듯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부의 대국 모습이고요. 자세가 아주 의젓하네요. 네. 이런 선수들이, 학생 선수들이 이렇게 바둑을 둘 수 있는 무대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학생 바둑대회가 또 많이 열리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조남철 배가 그 선구자적 네. 역할을 했죠. 예선을 치르고 지금 본선 대국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좀 몇 명 안 남아 있을 때 긴장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결승전 모습이죠. 김사우 선수. 18살이고요. 네, 고원준 선수입니다. 고원준 선수는 1살 어린 17살입니다. 네. 네, 왼쪽이 고원준 선수. 한국바둑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고요. 전투형 2018 국수산맥 고급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오른쪽 김사우 선수는 중국에 있는 북경 거이용 도장에서 지금 소속이 돼 있고요. 네. 기풍은 두터운 실리형이라고 합니다. 네, 2018 청도배, 중국 청도배에서 3위를 기록했고 중국으로 바둑 유학을 떠났습니다. 제한 시간은 10분의 초읽기 20초 2회입니다. 고원준 선수가 백이고 김사우 선수가 흑입니다. 김사우 선수 같은 경우는 글쎄요, 김치우 프로라고 프로기사 네. 선수가 있는데요. 현재 군 복무 중이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약간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프로기사 형을 둔 그런 프로 지망생 동생입니다. 형을 보면서 프로기사를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 몇 명 있죠? 형제 기사가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세돌, 이상훈 형제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또 김치우, 김사우 이 형제 기사의 탄생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씌워가는 거는 알파고가 나온 이후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알파고가 나와서 이게 흙이 좋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흙이 좋다기보다는 여기 씌우는 게 좋은 정석이다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알파고가 보여주는 정석은 좋은 정석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저런 모양은 백이 좀 약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물론 어떤가요? 약점이 많지만 일단 네. 끊는 것은 젖혀서 뒀는데 끊는 건 단수 치고 막아서요. 그러니까 아래쪽을 흙이 기어야 돼요. 네. 그럼 백돌이 먼저 와 있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큰 수는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여길 끊고, 네, 끊었죠. 받을 때 밀고 나가는 수인데 늘어서 이렇게 받으면 흙이 세 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상전으로는 흙이 어렵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붙여서 활용하는 게 이 형태의 정석이고요. 지금 정석 선택은 우상욱이에 백이 와 있어서 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둘 수 있는 그런 정석이죠. 고원준 선수도 한국기원 연구생 출신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눌리면 아프다는 거 알고 있지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생각으로 두는 겁니다. 여기서도 쉬어갈 수 있네요. 네, 지금도 쉬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한 칸 더 갔네요. 네, 흔히 얘기하는 대사정석이라고 하죠. 대사정석은 변화가 많지 않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끼어가는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서로 돌들이 굉장히 엉켜 있기 때문에 뭐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비교적 중앙 쪽으로 이으면 변화가 약간 쉬워져요. 이렇게 축으로 잡고 흙은 세력을 쌓고 백은 실리를 얻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반면에 이 장면에서 위로 이었네요. 그러니까 아래쪽을 잇는다면 단수치고 이렇게 막아가는 변화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은 백돌이 이렇게 끊어져 있고 흙 입장에서 좀 활로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쪽으로 이었고요. 정석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축이 유리해야 할 수 있는 정석입니다. 여기 단수 쳐야 되는데 축이 불리하면 백이 바로 나가서 흙이 곤란해지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진행으로는 고원준 선수가 실리를 좋아하고요. 김사우 선수는 뭐 세력을 좋아하네요. 그 변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점 따내고 백이 잡는 게 가장 기본 형태인데 지금 막은 거는 백이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갑니다. 그럼 따내고요. 백도 늘어서 둬야 돼요. 그러면 이 두 점이 수상전으로는 잘 안 되지만 네. 뭐 이런 자리를 젖힌다거나 해서 전투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두 선수 모두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 띄었죠. 그러니까 띈 거는 백이 이 자리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받을 때 뭐 이런 곳에 두겠다는 게 아닙니다. 두면 백이 나가서 흙은 한 수를 더 둬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흙이 별로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곳을 두겠다는 거예요. 네, 그 자리를 둬서 그럼 백도 잡아두어야 하는데요. 네, 아주 유명한 맥점이죠. 귀삼수. 네. 이렇게 두면 백이 잡습니다. 먹여치고요. 네, 이런 형태로 백이 잡는데 흙돌이 하나 왔잖아요. 네. 흙돌이 하나 오고 나중에 막아갔을 때 또 끝내기로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둔 겁니다. 이제 흙은 역시 세력 바둑을 두어가고 있네요. 네, 실리와 세력의 대결입니다. 현재. 지금 같은 상황은 날일자로 받겠죠. 네. 네. 이 장면에서 백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한 칸 띄어서 두는 수, 또는 붙여서 이렇게 변은 좀 아래쪽은 실리를 내주지만 중앙으로 나가는 수. 지금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저공 비행을 해서 좀 살리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치받았을 때 백이 응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사실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럼 좌상 쪽에 흙 모양이 좋아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치받았을 때 백이 이 자리를 뻗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막을 때 끊어서 싸우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싸움이 어렵다고 본 거고요. 고원준 선수. 결국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안정을 취했는데 흙도 불만이 없습니다. 이 진행은.
모양은 사실 좋지 않은 수인데 빈삼각으로 둬서 백의 안형을 좀 지우겠다. 여기서 급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급소를 두기 위해서 그 전에 악수는 뭐 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고원준 선수 타이밍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좋다고 말씀드린 게 이 자리를 이렇게 막고요. 나중에 붙이면 흙이 여기 두는 게 아니라 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흙이 좀 쉽게 처리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니까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때 막습니다. 네, 교환을 좋은 타이밍에 해두었네요. 네, 지금은 강력하게 밀어서 싸우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선수 다 물러서지 않고 강력하게 지금 싸워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형들의 대국이다 보니까 네. 이제 더 치열하네요. 앞서 동생들 바둑 봤잖아요. 그 바둑도 굉장히 치열했지만 형들도 못지않게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아마추어 대회에서 프로기사의 이름을 딴 대회는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조남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조남철 국수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창호배죠. 네. 사실 그런 대회는 정말 전설적인 그 프로기사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든 대회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두 프로기사 다 전라도 출신 프로기사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회는 더더욱 잘하고 싶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그 사범님의 이름을 딴 대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참 동기부여가 많이 되죠. 지금 대회가 펼쳐지는 조남철 국수배의 장소는 부안이죠. 네. 조남철 국수가 태어난 지역이고요. 이창호배 같은 경우는 또 전주에서 대회를 치릅니다. 이창호 구단이 전주 출신이죠. 바둑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흙은 막아야 돼요. 물러서면 먹여쳐서 단수 치더라도 굉장히 곤란해지고요. 네, 끊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단순하게 이렇게 수를 메워가는 건 오히려 흙이 잡혀요. 네. 흙은 세수, 백은 내수예요. 그래서 중앙 쪽을 먼저 건드려 간 것이고, 백도 그냥 손을 빼면 이 돌이 다 잡히기 때문에 일단 응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하기에 있는 흑돌은 살아있는 모양인 건가요? 아직 그러니까 100% 완생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곳을 젖히고 받을 때 이렇게 젖히고요. 치중 가면 폐 형태가 됩니다. 네. 이폐가 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좀 어떻게 처리될지 좀 봐야 돼요. 지금은 백이 여기를 뻗고요. 흙은 따내서 흙은 공격을 하고 백은 계속해서 실리를 좀 얻었습니다. 안 받네요. 좋네요. 지금 안 받고 둔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백이 따낼 수는 없어요. 단수 쳐서 이어도 이제 다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교환 자체가 흙의 득입니다. 그러고 잡겠다는 거죠. 김사호 선수 수순이 너무 좋네요. 네. 끊어서 단순하게 늘어서 받는다면 따내고 이렇게 끊어서 패를 하겠다. 지금 2패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전에도 2패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흙이 패를 하지 않고 따내는 건 말이 안 돼요. 장문으로 잡히면 백이 워낙 알기 쉽게 타개가 되니까 네, 따내서 패 형태가 되겠죠. 백도 다른 수는 없어요.
백 입장에서 뭐 이런데 선수하고 이렇게 선수하고 두 집 내서 산다. 이거 뭐 살면은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는데 흙이 이쪽 받아주지 않고 치중을 들어가도 전체가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패를 했고요. 백에게는 그래도 패감이 있는 거죠. 이곳에 젖혀서. 네. 저 자리에 자꾸 흑이랑 백돌이 오는 거 보니까 저 자리가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아, 그 자리 쳤네요. 지금 백도 좀 고민을 하고 이곳을 이어둬야 될 것 같은데요. 두면 그때 따내서요. 그러니까 패감으로는 하나 손해인데 네. 그냥 따냈네요. 그냥 따내면 흑도 지금 유일한 패감이 이쪽이거든요. 그 이쪽에 패감을 쓸지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두 점 빵 따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길 근데 우상 쪽으로 갔어요? 그럼 안 받고 백이 패를 잇나요? 이거는 안 받을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잇고 이어두면 그냥 이었어요. 하나 이어두고 이었으면 뭐 호구 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백 4점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중앙 쪽을 밀고 나가서 일단 뭐 우상 쪽의 손실은 굉장히 크지만 백도 들 수 있는데 이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흑이 패감을 썼잖아요. 쓰고 나서 네. 저 자리에 두지 않고 지금 두 점을 따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면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패감을 썼는데 상대가 안 받았어요. 네. 안 받았으면 패감 쓴 데를 이제 두어가는 게 보통인데 워낙 급한 자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두 점을 빵 따냈고요. 지금 저 중앙에 거북등 따냄은 흙이 많이 두터워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뭐 변화가 일단락 되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집을 세본다면 그러니까 좌변 쪽이 흙이 쉬운 집은 그냥 최소로 나 있습니다. 쉬운 집에 이곳 우변 쪽 발전성이고요. 백집은 이 상변 쪽이 한 35집, 네. 45, 47, 쉬운 한 60집은 나 있어요. 백도. 그러니까 여전히 실리는 백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변 발전성을 아예 안 셌거든요. 이 중앙과 우변 발전성에서 20집 정도 난다면 흑이 해볼 만한데요. 그리고 변수가 한 가지 있는 게 좌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백이 단순하게 치중 가고 이렇게 되면 네, 그 수가 궁금했거든요. 네, 이 형태는 물론 이렇게 패를 할 수가 있네요. 한 수 늘어진 패. 그런데 뭐 패를 해서 흑이 다 이긴다면 흑도 덤 가까운 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냥 젖히고 이렇게 치중을 해서 흑이 이기면요. 이 패를 흑이 이기면 한 15집 가까이 나고요. 반대로 백이 이기면 이렇게 이어서 백이 이겼다고 보겠습니다. 20집이 넘게 나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엄청난 차이인 거죠. 네. 백집이 20집이 날 수가 있고 흑집이 뭐 패를 들어가서 흑이 이기면 15집이 나는 거니까 뭐 30집이 넘는 패싸움이 아직 이제 바둑판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서 빨리 둬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김사우 선수가 좀 힘이 있네요. 지금 붙여서 아래쪽을 선수로 좀 깨놓고 그냥 탈출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길 밀어서 또 득을 보면서 그 다음에 탈출했거든요. 지금 밀면 일단 집은 아직까지도 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세는 굉장히 팽팽해요, 지금. 실리는 백이 많지만 김사우 선수가 세력을 잘 이용해 가고 있습니다. 네. 거길 끊습니까? 이건 좀 악수죠. 끄는 수가 악수인가요? 네. 어떤 의미로 끊어둔 걸까요? 그러니까 끊어간
의미는 끊어두는 것 자체로 흑이 나와서 끊는 수가 안 된다. 이렇게 흑돌이 잡히니까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끊어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러고 또 이어요. 이 자체가 워낙 악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어두는 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냥 있거나 뭐 있지 않고 이렇게 쌍립 써서 받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지금 흑이 이렇게 젖혀서 호구치고 받으면서 집만 15집 그냥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네. 상대가 안 해놓은 자리니까 이 자리는 절대 선수였는데 좀 아쉽네요. 네, 이 자리를 왜 안 해놨냐면 그러니까 흑은 이쪽으로 단수를 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흑이 안 해둔 건데 그래서 백이 또 먼저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단수를 치고 뭐 받을 때요. 이렇게 머리를 내밀면 백이 사실 뭐 공격해서 득을 볼 게 없어요. 보통은 뭐 이렇게 밀고 나가서 세력을 쌓으면 상대가 살아가더라도 이제 이 세력을 바탕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철옹성 같은 이 흑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도리어 우하기에 있는 백돌들이 미생인 것 같아요. 네, 아직 미생이죠. 그렇죠. 흐름이 좀 넘어왔습니다. 김사호 선수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변 쪽에서의 진행을 보면 백이 그렇게 뚜렷한 실수를 해서 바둑이 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이 붙임수부터 김사호 선수의 이 밀어간 수 이런 것들 좀 힘있게 두어간 작전들이 굉장히 좋아서 바둑이 흑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습니다. 이제 백은요 바둑이 약간 불리할 때 2패를 들어가서 승부수를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인트가 아직 남았습니다. 이런 수도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그런데 왜 흑은 좌하기에 있는 흑돌을 확실하게 살려두지 않는 건가요? 좌하기는 이렇게 뻗어서 두면 살릴 수는 있는데요. 네. 지금 큰 자리가 많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걸 살리기보다는 큰 자리를 두면서 그리고 좌 쪽은 아직 패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우상 쪽에 패감이 많거든요. 네. 지금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흑이 조금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바둑이 풀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거기까지 막아가면서 다시 한번 형세를 보겠습니다. 집이 어느 정도 굳어졌기 때문에 이곳 흑돌 잡은 곳이 24집, 26, 36, 36에 55집 정도. 백집이 55집이거든요. 흑집이 최하가 쉬운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쉬운. 집에 10집이 최소 나 있거든요. 그럼 60집. 60대 55. 그리고 이곳 중앙을 아예 안 셌어요. 네. 흑집이 쉬운 집이 나려면 백이 이렇게 삭감을 해야 그 정도거든요. 이렇게 하고 세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쉬운 집이 넘네요. 이 집이. 그럼 흑집이 50집이 훨씬 넘는 거니까 형세는 흑이 좀 유리하네요. 네. 흑이 유리하고 그러니까 이 아래쪽을 그냥 서로 공배로 봤습니다. 서로 공배로 봤을 때 흑이 약간 우세한데요. 지금 갔어요. 이제 여기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패가 됐습니다. 백이 이기면 20집을 얻는 거고요. 흑이 이기면 15집까지는 안 되고 한 13집 이 정도를 얻는 거예요. 백이 이기면 20집이 훨씬 넘네요. 22집. 네. 백이 이기면 22집, 흑이 이기면 13집.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의 패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5집짜리 패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팩감입니다. 흙이 우상귀의 팩감이 아주 많아 보이는데요. 네. 팩감이 너무 많은데요. 반면에 백의 팩감은 이곳에 밀고 나와서 흙 전체를 잡자고 하는 팩감인데 글쎄 이게 얼마나 나올지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거길 붙여서 그것도 팩감이네요. 안 받으면 이렇게 빠져나가면 흙집이 워낙 많이 깨지니까. 두 선수 다 팩감이 많은 바둑인데요. 과연 이 패에서 어떤 선수가 이득을 얻게 될지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흙이 기분이 좋은 것은 이곳에 붙여서 쓰는 팩감들은요. 팩이 뭐 한 집이라도 악수예요. 뭐 큰 악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집에서 두 집 이렇게 좀 악수인데요. 이 자리는 흙이 나중에 끝내기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흙은 기분 좋은 팩감, 백은 약간 악수 팩감.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백은 이 패를 이겨야지만 이 바둑을 좀 잡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기분 좋은 흙의 팩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사실 집중력 싸움입니다. 지금 수수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네. 실수가 나오면 또 아무리 유리한 상황에서도 한순간에 바둑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받으면 흙이 이수를 안 받으면요. 흙이 이렇게 막잖아요. 네. 그럼 먹여치고 따낼 때 이으면 수는 이제 이수상전은 백이 빠릅니다. 이어도 막아서요. 흙은 두수고 백은 세수니까요. 하지만 흙이 이 자리를 먹여쳐요. 그러니까 여기 먹여치고 따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백이 따낼 수는 없죠. 네.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면 이렇게 날짜 갑니다. 그러면 백이 흙을 지금 못 잡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상전이 나면 이곳 수상전이 나서 흙이 빠른 거예요. 백이 뭐 단순하게 수 외워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백은 세수고요. 흙은 하나 따내고 한 수. 또 여기 이어야 되니까 두 수. 세수 네 수입니다. 네. 그런 게 다 팩감이기 때문에 지금도 안 받으면 흙이 막아서 두는 게 아니라 먹여쳐서 둔다는 거죠. 넘어갈 때 날을 짜둬서. 이쪽 수상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팩감이 계속 나오는 자리였네요. 네, 이렇게 이어서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있는 건 팩감이 안 돼요. 지금은 손을 빼도 돼요. 네. 그럼 이제 이 자리는 팩감이 끝난 건가요? 일단 그렇죠. 물론 이렇게 나를자를 두고요. 네. 손 빼면 넘어가서 득은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수를 낼 수는 없습니다. 아까만큼의 큰 팩감은 아니게 되겠네요. 네. 근데 이걸 밀어간 거는 좀 이건 아닌데요. 팩감이 안 되잖아요. 글쎄요. 민수로는 그래도 백이 이 자리도 팩감이고요. 따내서 패를 이겼어야 됩니다. 지금 이 중앙을 이렇게 지우는 정도로 해서는 이 개각 안 맞춰지거든요. 물론 흙이 역으로 이 자리를 두고 뭐 패를 백이 둘 때 이렇게 두면은 지금 이 흙집이 다 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커요. 뭐 한 20집 이상 되죠. 하지만 지금 패의 가치가 35집짜리 패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둔 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다 받았을 때
백이 막아서 뭔가 이 전체 흑돌에 대한 공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여기도 지배 형태가 있고 공격이 잘 안 되나요? 네, 한 칸 띄어서 두기만 하더라도 여기까지 받아둡니까? 백이 약점을 지켜두었는데 네, 지금 흑의 생각은 여기 막으면요 건너가는 게 있으니까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젖혀요. 그러면 단수 쳐야 되는데 여기가 선수로 한 집이 난다는 겁니다. 선수 한 집이 되고 이렇게 두면 이 안에서 그냥 살았다.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살면은 개가를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흑집은 쉬운 집 그대로 놨고요. 그러니까 백이 그 중앙의 발전성, 흑의 발전성 다 깼습니다. 깼지만 이곳에 흑집이 늘어난 게 한 13집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백이 저 패를 이겼어야지만 역전이 가능했는데 네,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득을 거의 못 보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이 힘들어졌습니다. 백집은 한 쉬운 5집 지금 나고 있고요. 흑집은 흑은 보기 쉽게 살아가고 있고요. 네, 흑이 살았죠. 흑이 75집 나는데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패를 해서 이제 득을 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백은 좌상기 쪽을 못 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패감으로 좀 썼어야 할 것 같은데. 네. 자, 이 마지막 숙제를 던졌습니다. 막으면 찝어서요. 옥집이 되네요. 옥집을 만들겠다 네. 그런 건데 마지막 숙제는 좀 너무 쉬웠어요. 끼우니까 단수 치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요. 그러니까 한 집을 확보하고 백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살았죠. 자, 이 돌이 살아서는 좀 힘들어졌습니다. 아쉽네요. 고원준 선수가 초반 그리고 뭐 중반까지 잘 뒀는데 뭐 고원준 선수가 실력 발휘를 못했다기보다는 김사우 선수가 실력 발휘를 굉장히 잘했죠. 이 자리를 백 모양이 좋았는데 여기를 다 깨고 사실 이런 중앙집은 좀 크게 내려고 욕심을 내잖아요, 보통. 네. 네, 그냥 두터움으로 만족을 하고 패를 이기고 이제 백집을 깨고요. 뭐 그런 작전으로 김사우 선수가 좋은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아, 거기 끄는 건 좋은 수네요. 지금 보통 먹고 싶은 반대쪽을 끊으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끊는 게 흑이 이렇게 이어서 받는 게 네. 백이 늘게 되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받아뒀죠. 그러면 백은 끊어둔 반대쪽을 먹을 수 있게 되고요. 네. 김사우 선수도 잘 둔 거예요. 지금 바둑이 많이 유리한데 괜히 버텼다가 이제 수를 내주면 역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백은 이제 집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현재 꽤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김사호 선수가 흑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난 너무 기쁘고요. 이런 대회를 알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초반에 약간 손이 좀 빨리 나가서 약간 좀 당황했었는데 제가 중반에 어려운 상황에서 승부처에서 쉽게 잘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기사가 돼서 저 형과 같이 이렇게 저 형보다 더 유명한 프로기사가 돼서 이름을 알리고 그런
뭔가 꿈이 있어요. 박병규 사모님, 그리고 장수영 사원님, 그리고 장훈장 사원님들, 형들, 식구들 이렇게 존경합니다. 일단 저의 멘토이자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봐왔고 이건 당연한 거라 더 이유를 뭐 붙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사우 선수 말도 정말 잘해요. 네. 원래 장수영 도장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 현재 잠깐 중국에 가서 바둑 유학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선수들의 시상식 끝나고 기념사진 모습이고요. 네, 조남철 국수배, 정말 조남철 선생님을 기리고 기도보국, 어떤 조남철 선생님의 신념이죠. 네. 그 신념을 가지고 그런 신념을 또 알리고자 만들어진 대회인데, 이 대회를 통해서 그런 참가한 선수들이 조남철 선생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바둑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팽팽한 바둑 보여줬는데요. 김사우 선수가 수순 처리가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좋은 수순을 보여주면서 힘 있는 진행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힘있는 대국 보여줘서 너무 감명 깊었고요. 네, 한국 바둑의 오늘은 조남철 국수의 선구자적 바둑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조남철 국수의 기도보국의 신념을 기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엔 이상원, 그리고 캐스터 김예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